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싸게 처분한다고 해서 캄보디아의 그 저렴한 부품을 사러 갔더니 범죄 조직에게 납치가 된 겁니다. 고문을 당했고 고문을 당한 끝에 겨우 돌아왔다. 그러나 온몸에는 상처, 화상 자국도 있고요. 양쪽 눈의 각막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제가 당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몸서리가 쳐지고 너무 끔찍합니다. 네네. 이런 상황은 국가 실패인 겁니다. 국가는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국가가 아무리 해외라고 하지만 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사회고발성으로 한 게 있어가지고 이 보도가 나온 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언제 나온 건가. 2023년 3, 4월입니다. 네. 2년 전이에요. 그럼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 당국하고 외교 영사 당국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국가의 기능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보호를 할 수 있는지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요 아이템 전에 봤지만 정치인들은 네. 정쟁의 여념이 없을 뿐이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캄보디아 경찰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관이 월급 300달러를 받는데요. 3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나요? 100만 원이 안 되죠, 일단. 근데 수사기밀 유출하는데 200달러에서 1000달러, 그리고 범죄 조직 보호하는데 월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5만 달러 한 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면은 조직 보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만큼 지금 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이 아닌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경찰도 믿을 수가 없네요, 양지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유착 관계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네. 돈이 무슨 가격 매기는 것처럼 뭐 어떠한 정보를 받으려면 얼마, 아니면 완전한 보호를 원한다면 얼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관행이라든지 이러한 유착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생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아무리 정말 발버둥을 쳐서 내가 어떻게 어렵게 탈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타국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 가봤자 다 조직과 연루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탈출한 것에 대한 보복이 더 심하게 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나서서 어떠한 해결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캄보디아 내에서는 이미 수사기관이라든지 어떻게 좀 해결이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찰이 두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한 조직에 속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감금이 되어 있다가라도 다른 조직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간다라는 것이 또 다른 어떠한 큰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인지 불확실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몸값을 지불하면 사람을 사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자행된다라는 것도 참 충격입니다. 네. 캄보디아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네. 경찰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 권력 가보셨어요? 자체가, 제가 이제 전에 갔을 때가 언젠지를 그때 이제 조교했던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네. 제가 2015년 10년 전에 갔더라고요. 그때 이제 훈센의 막내 아들이 훈만인데, 네. 훈만이가 이제 청년 조직을 거느리고 있어서 훈만이 측에서 특강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갔다 온 적이 네. 있습니다. 그때 거기 현지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 네. 10년 전인데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인력들을 누구를 데리고 오냐, 네. 중국의
중범죄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 왜? 중범죄자들을 데리고 오면 그 안에서 범죄자들 관리도 수월해지고 네. 그리고 돈도 절약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캄보디아 가가지고 네. 싼 가격에 내지는 뭐 최소한의 임금에 이 사업을 해주면 캄보디아에서 살게 해줄게, 자유를 줄게 이러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중국 범죄자들을 놔두고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권력자들과 유착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경찰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고위층까지 이미 범죄 조직들과 사업적으로 저는 유착이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건 총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금 국가다. 물론 푸놈펜이나 시엔립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도시들은 중앙집권제니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외의 도시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마 이 시각에도 캄보디아에서는 그 범죄 조직들은 새로운 피해자들을 찾고 있을 겁니다. TV조선 취재진이 직접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이거 드릴 수 있어요. 옷 같은 거 시간에서 필요한 거? 그 정도만 뭐 없으시면 제가 따로 구매해드려도 되니까. 여자분 오시면 4,000불 드려요. 고급 인력이기도 하고 목소리 변조하고요. 얼굴을 이제 딥페이크라고 해서 다른 아가씨 얼굴을 씌워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만두실 때 사람이 구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건 아셔야 돼요. 자, 여성의 경우에는 몸값이 4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현 대변인님? 아무래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기 사건, 특히 네. 그 가운데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네. 온라인을 이용해서 본인이 접근하고 해당 남성에게 돈을 이제 갈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기 사건이 많기 때문에 네. 여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말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에 4천억 넘는 ODA 공적 자금을 원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비롯해서 김성태 전 의원이 이 방송에서 얘기한 거 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네. 왜 그런 거 정부에서 검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인력 파견이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이번 사태를 원활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캄보디아에 불이익 줄 수 있다라는 네.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하는데 왜 그런 방법들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는지. 물론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비상사태를 고려하면 그런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인권단체와 만난 피해자도 있는데요. 남성이었다면 이 여성 피해자를 저희가 만났는데 이 여성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본인이 남성이었다면 죽을 때까지 아마 맞고 또 그들이 때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 know that if you don't work and don't do as they tell, you get beaten. And if you're a man, they're probably going to beat you to death. 자, 저 여성의 목소리를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끔찍합니다, 지금. 양지 변호사님,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캄보디아 근처 베트남 국경에서도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혹시 이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단 그 관련성에 대해서 한국 국내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경우에는 지난 8일 오전에 캄보디아와 인접한 이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30대 여성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이 여성의 경우에 호텔에서 장기간 동안 감금이 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 피해를 입은 것 아닌가 아니면 이런 범죄 조직의 강요에 못 이겨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숨진 그 사인의 경우에는 폭행의 흔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본 주거지는 캄보디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왜 베트남 국경 지대까지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